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의 재정 문제, 미국의 관세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를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이 점은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수가 플러스를 냈잖아요. 그 알파벳, 애플 이런 종목들이 시간 외 급등을 하면서 각각 크로 사업 매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독점 금지 이러면서 이제 애플이 구글의 어떤 검색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알파벳도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올라가면서 미증시가 오늘 밤에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안도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또 연동이 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그래도 지수가 이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은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3일 연속 매수는 한 달 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3일 연속 매수가 나올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매수한 업종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IT 서비스는 인터넷주 이런 것들이 IT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음식료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업종 고르게 다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업종이 전체로 와 하고 다 올라가는 업종은 별로 없었습니다. 애플 관련주나 털강주에서도 일부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제약주 일부 이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가서 상승 종목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와 강세다 이런 분위기까지 그러니까 만든 날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이제 구분이 됐는데 그렇다고 많이 오른 나라도 없고 많이 빠진 나라도 없죠. 전체적으로 유럽의 재정 문제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 문제 또 미국의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정돈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유럽 재정 문제,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차라리 아시아가 나은가?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각보다는 이제 일단 조심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더 강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계속 박스권. 밑으로 이제 이탈하면 3150 밑으로 가면 외국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일단 그 안으로 다시 들여놓는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데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3250으로 가면 또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그 7월 29일 이후를 보면 한 번 오르면 웬만하면 이틀 이상 빠지면 또 이틀 이상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8월 26일을 제외하고는 오르면 연속적으로 오르고 빠지면 연속적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수는 결국엔 제자리나 다름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매수세가 거의 단기성 자금, 시장이 좀 확실하게 어떤 추세를 잡기보다는 이제 단기성 자금이 더 많구나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상승 비율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하락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상승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측면은 좀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밀릴 때 저점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락 비율이 높아지면은 올라가면 오히려 자꾸 매도하려고 그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돼서 이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61선까지 일단 회복이 됐는데 저 21선이 관건이죠. 근데 어쨌든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습니다. 몰리면 뭔가 위든 아래든 큰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코스닥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이제 대형주 지수가 저 61선 남겠다. 그래서 대형주 지수까지 깨지면 추세가 무너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선에선 계속 버텨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형주 지수가 이탈을 했었는데 오늘 일단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돌파하고 안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형주 지수가 돌아서게 된다 이러면 이제 코스닥은 변곡점에서 위로 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코스닥의 중형주 지수가 어느 위치로 가게 되는지 이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들 보면 미국 지금 금리 올라가는데 그 관세 문제가 자꾸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 거둬들인 관세 수익만 1,700억 달러가 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위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리면 이 돈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는
플랜 B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품목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관세를 계속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막 영국도 막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불안했는데 투자자들이 오늘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오늘 금리 상승이 좀 일시적이었다. 고점 대비 밀려서 끝났거든요. 오늘 상승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사채 발행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만 회사채 발행된 게 27개 회사. 그러니까 역사상 하루에 제일 많이 발행된 게 29개 회사였는데 오늘은 27개나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유난히 채권이 좀 많이 발행이 된 게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거고 결과적으로 지나가고 나서 금리가 고점 대비 밀렸기 때문에 심각하게 본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유럽이 저렇게 난리가 되면 차라리 별 사고 안 나는 나라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선택한 건가? 뭐 이렇게 해석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첨단 장비를 도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시황상으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 안에다가 회로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얇은 펜을 이전 거보다 훨씬 얇은 펜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얇은 펜을 쓰게 되면 더 많은 선을 그릴 수 있죠. 더 많은 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는 더 첨단 장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얇은 거 선을 그릴 수 있는 펜을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이제 고급 장비,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게 뭐 수율 문제도 있고 뭐 어떤 걸 만들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도 있고 해서 이제 뭐 못 사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하이닉스는 그 시험용이 아니라 양산용을 도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HBM 쪽에서도 역시 상위권, 그러니까 선두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작은 재료는 아닌데 뭐 주가에서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글 문제 시간 외에서 알파벳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독점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어서 크롬을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검색이라든가 이런 사업부에서 일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매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놨고 또 하나는 이제 검색 엔진을 그 애플이라든가 또는 삼성폰에다가 이제 다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급하는 거를 금지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그 애플에다가 이거 못 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색 주도권이 떨어지게 되는 것도 있고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인데 그게 없어지는 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서 애플도 좋고 알파벳도 좋고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서 많이 올라갔고 이게 이제 미증시 하락하고 금리 때문에 좀 어수선한 거를 부분적으로 상쇄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또 일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기가 그냥 알아서 강세 보이는 최근에 이렇게 그냥 알아서 혼자 올라가는 종목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또 애플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또 올라간 측면도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MLCC 관련해서 뭐 계속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냥 알아서 간다. 이런 종목군들이 은근히 좀 수급과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파라다이스가 되게 많이 하락해서 야 이거 회복이 될까 싶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원위치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약간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엔터주가 장중에 밀렸다가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뭐 이제 중국 긴 연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방문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 겹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파라다이스 쪽을 갈 거냐 엔터 쪽으로 방향이 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좋았다가 흘러내리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원익 IPS 이런 종목들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좀 밀린 건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1선이 깨졌는데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깨지면 곧바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원익 IPS 추세도 지금 위치에서는 좀 하루 이틀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오늘 뭐 7개 올라가고 3개 빠졌는데 뭐 비교적 무난했죠. 원전주 올라가고 바이오가 조금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지수 5포인트 올리고 이런 구도 돼서 뭐 대형주는 오늘 이제 할토리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벤츠 계열사의 그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게 규모가 의미 있다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제법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제 계속 유지를 못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대형주가 좀 엇갈렸죠. 시가총액 탑10에서 상승한 거는 4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락을 5개가 있고, 그래서 대형주 쪽보다는 오늘 중형주 쪽이 조금 더 선전하는,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코스닥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4천억 매수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보통 외국인들이 지수 곱하기 억, 지금이 3,200억 대니까, 3,200포인트 정도니까 3,200억 원 이상 매수하면은 매수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틀 동안 8,5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8,6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3일 연속 매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만약에 하루 더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또 붙는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뭔가 태세가 바뀐 거예요. 지금 박스권이 진행되는 동안 특히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연속 매수를 안 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생긴 걸로 추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어떤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종목은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2천억 전체 매수의 50%를 시가총액 1, 2위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네,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담았고, 매도 쪽에서 이제 조선,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IT 기기, 뭐, IT 기술, 이런 기업들,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통신, 담배, 음식료, 이런 걸 담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방어주적인 어떤 성격을 보이는 업종에 매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오늘 뭐 금융투자가 매도한 날이라서 시총 상단은 대부분 다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방원, 예, 조방원 쪽이 매수에 좀 들어가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은 오늘 뭐 이렇게 업종별 특이성은 확 눈에 띄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랫단으로 내려가 보면 좀 있는데, 오늘 특정 증권사가 코스닥 소부장의 매수 창구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JP모건이 매수 창구에 있는 종목들이 좀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야금야금 담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는 게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 예,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단, 최상단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팅, 예, 관이음새 만드는 조선 부품 또는 풍력 부품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들이 많이 좀 포진해 있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는 오늘 좀 매도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뭐 유럽의 재정 문제, 미국의 정책 문제로 금리가 흔들리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좀 이상해집니다. 제가 금리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거고,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날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지금 아슬아슬한 어떤 이제 위치 17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에서 이제 튕겨 올라가서 그냥 우리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일상적인 매물 소화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시황상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한 적이 없었는데 3일 매수해버리면 박스권이 아니라 뭔가 변하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데, 아까 제가 코스닥 지수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코스닥 중형주 지수가 중요한 변곡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도주가 나와줘야 돼요. 예,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끌어올리는 멱살 잡아 올린다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끌어올린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 대장주 업종이 좀 등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는지,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소부장이 됐든 어느 쪽에서 좀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인데 오늘 미국 금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 장중에 이제 4.3% 막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밀리긴 했는데,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지금 영국 30년 물금리입니다. 영국 30년 물금리인데 1998년 막 이때까지 넘어가요.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전부 다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출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게 되니까 국가 경제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부에서는 저것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라고 보는데, 근데 예전에 그리스 사태 터질 때 그때 ECB에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해요. 근데 어느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돈을 확 풀어가지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서 재정 문제가 실제로 파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거슬리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이시바 총리가 뭐 사임 안에 그런 뉴스 있고, 미국은 연준의 그 리사쿠 기사 해임 문제 가지고 지금 법원 가 있죠. 또 관세 문제도 지금 법원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작정을 하면 이거 갖고 시장 엄청 흔들 수 있어요. 예, 지수 막 100포인트 정도 밑으로 때리는 그런 요인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없어서 이런 걸 흔드는 것보다 그냥 박스권 유지하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쪽에 힘도 만만치 않은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언제든지 이거 가지고 핑계거리 만들 수도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특히 유럽의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좀 체크는 계속해서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제조업 지수 준비했다가 제가 요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오는 데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또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그 PPL 한번 해야 되니까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